자세히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안녕하세요, 좌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브로커의 책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는 여러 가지 책임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트러스트 어카운트, 신탁 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요, 그 셀러는 바이어는 구매자는 그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계약금을 받은 브로커는 그 계약금을 셀러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브로커의 신탁 구자에 이해치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에스크로 컴퍼니에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탁 구자라는 것은 그 브로커가 개설한 특수한 목적의 은행 구자로서, 이 구자에는 브로커의 개인 자금은 최대 200불까지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200불은 이 구자를 개설할 당시에 어떤 첫 번째 그 구자 개설할 때 들어가는 입금한 그러한 비용으로서 최대 200불까지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다 그 의뢰인의 그 프린시플의 자금만이 예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구자는 그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러한 특수한 그러한 구자가 되겠고요. 이 신탁구자에 그 브로커의 개인 자금을 같이 혼합해서 예치하는 그러한 행위를 커밍글링이라고 합니다. 이 커밍글링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을 혼합해서 예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치된 이 의뢰인의 자금을 브로커가 개인 용도로 혹은 임의로 그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conversion, 유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커밍글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법 행위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커는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그 계약 서류를 3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국의 국장은 언제든지 원할 경우 그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 관련 서류라 하면 그 구매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 수취한 그 받은 수표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탁 구자 이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관련 파일을 말합니다. 이 3년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의 시작 시점은 그 에스크로가 클로징 된 그 날짜로부터 계산을 시작하고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리스팅 어그리먼트, 그 리스팅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가 시작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이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도 그 서류를 인쇄를 해서 그 복사본을, 사본을 보관하든지, 아니면 그 전자서류 그 자체를 어떤 그런 전자적인 그 저장 장치에 보관을 3년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sales person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브로커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sales person은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신분이 나뉘어집니다. 부동산국에서는 이 sales person을 그 브로커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는 sales person을 independent contractor, 즉 독립계약자로서의 그 신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인컴 텍스라든지 사회보장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일즈 퍼슨은 독자적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트의 신분으로 그런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라이센스가 없는 그러한 세일즈 퍼슨을 고용을 해서 어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한 사람당 2만 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퍼슨은 이렇게 그 독립계약자로서의 신분을 가지지만 브로커는 세일즈 퍼슨에 대해서 워커스 컴, 그 직원 상해 보험은 가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그 어소시에이트, 세일즈 퍼슨과 고용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고용계약서는 BRE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용계약서에 그 세일즈 퍼슨이 해야 하는 그 의무사항이라든가 책임사항, 또 커미션을 어떤 비율로 스플릿 할 건지 그런 사항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내 그 세일즈 퍼슨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팔러시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사내 규칙 거기에 적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일즈 퍼슨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그 브로커 회사에서는 10일 내로 BRE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입사하는 고용하는 그 브로커 회사에서는 입사일로부터 5일 내로 BRE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즉 세일즈 퍼슨 당사자가 자신의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자신이 그 부동산 중개인임을 반드시 공개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오브 어타니가 있는데, 이 파워 오브 어타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워 오브 어타니는 제너럴 파워 오브 어타니와 스페셜 파워 오브 어타니가 있습니다. 제너럴 파워 오브 어타니는 그 사람의 전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줄 때 쓰는 말이고, 스페셜 파워 오브 어타니는 어떤 특정 그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스페셜 파워 오브 어타니가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attorney in fact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것은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그 권한 대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 권한 대리인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tort가 있는데요. 이것은 민사상의 모든 어떤 불법 행위, 부당 행위가 tort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 행위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왜곡시킨다든지 어떤 그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불법 이익을 취한다든지 혹은 업무상의 과실을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tort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misrepresentation, 제가 사실 왜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 에이전트가 그 사실과 다른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misrepresentation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innocent misrepresentation, negligent misrepresentation,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이 있습니다. 이 innocent는 알지 못하고 부지간에 그렇게 진술한 그런 사실 왜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어떤 집 주소 그 표지판을 바꿔 다른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negligent misrepresentation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그러한 사실 왜곡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특정 주택이 어떤 학군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주택이 다른 학군에 속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misrepresentation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nocent representation인 경우에는 징계 사항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것으로 인한 사실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isrepresentation과 관련해서 퍼핑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과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전트가 진술하기를 저는 이 집이 이 동네에서는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그 에이전트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왜곡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에이전트의 그 말하는 어떤 정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표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이 그 진술이 그 정확한 것으로 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은 사실 왜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ecret profit, 숨겨진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그 프린시플, 셀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fiduciary, 그러한 의무사항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혹시라도 셀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셀러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워런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워런티라는 것은 에이전트가 어떤 그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로서 자신은 셀러와 리스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묵시적으로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바이어가 셀러 측의 에이전트와 셀러 간의 그러한 그 리스팅 계약서 자체를 확인한 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 에이전트가 그러한 대리 행위를 하는 그 행동 그 자체로 그 에이전트가 그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받았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러한 리스팅 그러한 계약하에서 부동산 거래 업무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셀러가 법률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행위 가능자인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셀러가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그 정신병자라든지 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이 판명되더라도 이 에이전트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에이전트가 그러한 셀러가 그러한 법률 행위 무능력자임을 인지하고서도 그 셀러의 어떤 그 중개 대리인 역할을 했다 하면 그것은 불법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그 사망 사실에 대한 공개에 대한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그 주택에서 발생한 3년보다 더 3년을 초과 경과한 그러한 사망 사실에 대해서 그 사망 원인이 에이즈였건 혹은 다른 전염병이었건 그 사망 사실이 3년을 경과했다면 그 사망 사실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없고 또 되도록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이 주택에서 지난 10년 동안 에이즈로 사망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왔을 때 그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브로커의 책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